한 교도소. 2064번 한 수감자가 불려가는데요. 변호사를 찾는다고. 예.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누군가를 소개해줍니다. 그 선생님이 맡기만 하면 무조건 무죄. 그가 소개해줄 변호사는 승률 100%로 무조건 무죄를 받아준다 말하는데요. 이거면 돼. 짠. 그가 말한 변호사는 괴물과 변태를 더한 별명의 괴태, 돈만 주면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태림입니다. 돈만 밝히고 인간적 더럽다고 하는데. 그리고 복싱을 하고 있는 여자 제인.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도장 6개월째거든요. 근데 원투 스트레이트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뭔 트레이닝이요? 감을 잡지 못하는 그녀에게 팁을 알려주는 코치. 열받게 한 직장 상사든 이게 그 인간이다 생각하고. 사람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제 직업이 변호사라 이런 쪽에 좀 민감해서요. 제인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추구하는 초보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국내에서 유명한 변호사 유명석의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죠. 유명석 법률사무소 서재인 변호사입니다. 내 책상 위에 빨간 파일 있지? 그거 좀 갖다 줄래? 그가 부른 호텔로 향하는 제인.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자리 좀 양보하시죠. 하지만 태림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이니까 힘이 있고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어도 되나? 태림은 자신만의 논리로 제인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 명석이 부른 곳에 도착하는 제인. 변호사님. 웰컴. 40까지 패스한 그 스마트한 머리로 여기 호텔 방으로. 그가 제인을 부른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강제성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족발과 국밥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먹다 남긴 돼지뼈로 육수를 만들어 팔아. 한편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국밥 프랜차이즈 재판. 태림은 그 재판의 피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상대 측은 태림과 대립하고 있는 B&G 로펌입니다. 재판은 언제나 그랬듯 태림의 승리로 끝나죠. 다들 혀 깨물고 죽으라고! B&G 로펌의 대표 대한은 패소하고 온 변호사들에게 화를 냅니다. 민 실장, 그 어디야? 대한은 같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주경에게 전화를 하고 송 교수님 개인적인 부탁이라서요. 주경은 지인에게 누군가의 합의권을 부탁받았는데요.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전치삼주라.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제인이 명석을 때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어차피 법정 가봐야 변호사들끼리 싸웠네 어쩐네. 명석의 변호사는 소송 대신 합의를 해주겠다며 높은 금액을 부르려 하고 일단 비싸게 불러 흥정을 하시겠다.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했잖아요. 주경은 누구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 분명히 말하죠. 재판 가서 우리 B&G 로펌이랑 맞짱만 뜨는 거. 이 일에 대해 함구할 것. 그런 폭행건은 고소하지 않는다. 그냥 이걸로 합의할게요. 그럼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 부를까? 돈 줬다고 저 인간 맘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거. 그건 제가 싫어요. 제인은 돈을 받음으로써 명석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네. B&G 대표 대한은 주경에게 오늘의 패소에 대해 말하고 대표님이 그렇게 키우고 가르쳤는데 괴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누가 해도 이기는 재판이었어. 사실 태림은 B&G 로펌에서 대한이 키운 변호사였죠. 증거를 보나 판례를 보나 배정된 판사 성형으로 보나 절대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고. 대표님이 처음부터 판을 짜신 거예요? 이번 재판은 대한이 태림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둔 판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를 내는 것이었죠. 두고 봐라. 괴테 그놈 내가 잡는다. 그리고 태림에게 진 것을 되갚아주려는 상구. 저번에 말했던 그 일 시작하지. 주경은 제인의 합의권을 부탁받았던 지인을 만나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그녀는 판사 출신 교수로 제인과 함께 살고 있는 제인의 후원인이기도 합니다. 엄청 아끼는 제자인가 봐요? 고지식하다고 해야 하나? 확실히 그렇긴 하더라고요. 고모. 내 조카가 요즘 제일로 잘 나가는 유명석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변호사다. 제인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고모를 보고 착잡하지만 그 자식. 명석에게 맞섰던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주눅 들지 마. 당당하게. 샌드백으로 정한 사람이 누군데요? 참기만 하는 저라는 인간이요. 매번 참고 인내하던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죠. 네, 변호사님. 제인은 주경의 추천으로 B&G의 인턴 변호사로 채용됩니다. 중국인 연인이 있는 듯한 태림. 그럼 왕민그룹 한국 진출은? 법률 파트너는? 재벌 2세인 그녀 가족의 기업을 자신의 법률 파트너로 만들려고 연인 행세를 했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타겟을 잘못 잡은 거야.
그리고 타겟을 바꿔 그녀의 어머니를 노리려 하는 태림. 태림은 갑자기 습격을 당합니다. 제가 안드브라질에서 잠시 유술계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태림은 자신의 정보원 이수를 통해 범인을 찾으려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점퍼에 빨간 별 무늬가 있거든요. 찾아야죠. 낙하산 구경 나오셨나 봐요. 낙하산이라니 정당한 채용 절차 거쳤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대한 어쏘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서다 이 말이야. 누구 혀 대지라는 거 뭐야? 야 너 방송에 잘 나오는 유명석 변호사랑 썸씽 있었다며. 상부는 제인이 그만두게 된 이유까지 언급하며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거야. 자기 왜 뽑았는 줄 알아? 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해결한 변호사라. 어우, 어쩐지 되게 멋있더라고. 주경은 과거의 태림이 떠오르는데요. 그 잘난 주둥이 초당 3,574방짜리 자동 미싱으로 오바라쿠 쳐서 해운대 제트스키에 끌고 다녀주지. 제인은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카페 사장인 친구 설이를 만납니다. 너는 고시 공부로 까먹은 돈 다 갚는다더니. 법대생에 고시 떨어져 하는 가게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오늘 찐하게 한 잔. 나 내일 시합 나가. 아마추어 복시. 제인은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본인이 부득부득 우겨서는. 그리고 한편 취조를 당하고 있는 한 남자. 안 죽였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아니에요. 그는 알바생이 사장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용의자 병태입니다. 시칼에서 네 지문이 나왔어. 시합에서 진 제인. 지명을 했다고요? 저를요? 병원에 실려가던 제인은 갑자기 변호사 선임 전화를 받고 요즘 방송에서 떠드는 그 알바생 살인 사건? 병태의 변호를 맡게 된 제인. 피고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하지만 병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때 누군가 제인의 문서를 밟고 지나가고 이봐요 거기. 이거 안 보여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의견서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담하고 있던 제인은 태림의 막말을 참지 않고 싸가지, 예의, 매너, 도리 이딴 걸로 볼 때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가만두면 안 되거든? 뭐해? 주경과 마주치는 두 사람. B&G를 대형 로펌으로 키워낸 막구 실력자가 되셨다는 얘긴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거고. 태림은 자신이 습격당한 것이 B&G에서 꾸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치만 항소심에선 됐어. 그만해. 너희 어머니 생각도 좀 해야지. 나 중학교 때 재혼한다고 집 나간 여자야. 정의가 살아있는 한. 정이? 너나 나나 그때 같은 초등학생 아니라고. 병태와 제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김병태가 지각을 하게 된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각한 그를 모의 재판에서 변호해 주었던 제인. 야간 근무하신 어머니 퇴근 시간 때문에 김병태의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간호사라는 거짓말까지 해주었죠. 제인에게 변호를 부탁하던 당시 정작 내가 무죄라는 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래도 난 못 맡아.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네가 거절하면 난 변호사 없이 재판할 거야. 병태의 항소심을 위해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제인. 항소심 그거 떼쓴다고 될 일 아니야. 뭐 개태라면 모를까. 절대 패소야. 그리고 괴태의 이름을 듣습니다. 괴태. 제인은 태림에 대해 알아봅니다. 쓰레기 국밥 난리였잖아. 어린 시절 너무도 가난했던 피고인의 어머니는 족발집에서 버린 돼지뼈를 주워와 밤새 푹 고아. 피고인이 재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맛. 태림은 판사의 감성을 자극해서 승소를 얻어냈었고 알고 보니까 족발과 순댓국이라는 주심 판사 어린 시절 이야기였대. 태림을 만나러 가는 제인. 자, 약속한 거. 몇 번이나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태림이 괴태임을 알게 되죠. 저 인간이 괴태야? 그럼에도 제인은 친구를 위해 태림에게 항소심을 부탁하려 하죠. 500으로 항소심을 맡으라고? 그럼 얼마 들으면 되는데요? 5천? 아니, 5억. 태림은 돈만 많이 있으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준다 말하지만 정의는 돈으로 사는 거야. 한편 B&G는 맡고 있던 그룹 DN그룹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비상 상황입니다. 디인 쪽을 끈질기게 파고든 모양이다. 왜 이제 파악한 거야? 죄송합니다. 주경은 비리 관련 내부 고발을 했을 만한 사람을 조사하고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인 장경수의 부인과 접촉해보려 하죠.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태림이 찾아와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요! 당장 부사장 승진의 프랑스 지부장 5년 보장. 주경은 간발의 차로 그녀를 놓치고 맙니다.
코앞에서 놓쳤단 말이야. 민 실장이 괜히 헛다리 짚은 거 아닙니까? 박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내부 고발적 정보가 있었다는 게 타당한 추론 같습니다. 저 처남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 상구와 대하는 처남 매부 사이이죠. 의뢰인 병태의 고시원을 찾아오는 제인. 중학교 때 도망갔다던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하죠. 참고 살았구나. 저도. 과거 제인. 제인이 보면 나 못 떠나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녀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아버지마저 한국을 떠나버렸었죠. 아빠 금방 올게. 미안하게도 되었네. 디엔 기업은 갑작스럽게 B&G 로펌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가 태림과 새로 계약한 것이었죠. 네가 감히 조경자 여사 찾고 계시죠? 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식을 들은 주경은 태림에게 전화를 하고 메일 하나 보냈으니까 왜 어떤 원인으로 이런 사태까지 초래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사진에는 태림을 습격한 인물과 상구가 함께 찍혀 있었죠. 그 장난으로요. 장난? 한 번 더 태림을 찾아와 부탁하는 제인. 이거 제 상환 계약서예요. 계산해보니까 제 생활비 빼면 한 18년 정도면 다 갚을 것 같거든요. 제인은 자신이 계약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내려고 하죠. 이젠 치워도 될 것 같아서요. 누군가의 책상을 치우는 사무장. 한 달만 더 두시죠. 한편 선을 보는 제인의 친구 설이. 근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물이 저기요 진 검사님, 제가 만약에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이라면? 무죄 만들어주면 삼성동 빌딩 하나 준다면요. 제가 이번 달에만 판사 3명, 검사 4명 만났거든요. 근데 도덕성에서 진 검사님이 최하위네요. 지금 그녀는 당돌하게 돈을 밝히는 상대를 차버립니다. 근데 어쩌냐 항소심? 변호사 관둔다고 2명 못 바꿔주냐. 맞더라고요. 예. 사무장은 많아진 일을 위해 제인과 계약하라 말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거절하신다면 모로코 왕족 마필 관리사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모로코요. 서재희 씨 지금 어이 삐약삐약 짹짹 병아리. 나 고태림인데 당장 튀어와. 몰라 삐약삐약이니 뭐니 빨리 튀어오래. 삐약삐약? 제인은 태림이 자신을 놀리던 별명을 듣고 급히 태림에게로 향하죠. 거기는 15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단 인센티브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거의 15년을 노예 계약하는 것과 다름없는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이번 사건 무죄 판결 아니면 모든 계약은 다 무효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자백했다고 했는데 형사한테 협박당했다며. 그럼 범행 시각에 어디서 뭘 했지? 아, 갑자기 비가 내려서요. 피한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태림은 증거 대신 용의자 병태의 미담을 조사하라 말하죠. 어렸을 때 엄마하고 여기 앞에 살았던 병태 기억하시죠? 둘째, 담당 형사의 악평을 모을 것. 다음에 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 저기요. 잠시만요. 셋째, 그것들을 기사로 작성해서 매스컴을 끌어들일. 그렇게 병태를 향한 여론을 바꾸는 태림. 정말 아니에요. 한편 태림의 습격이 자신의 짓이 아니라 말하는 상구. 그때한테 욕해달라고 1인칭 할머니 고용한 죄밖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았어? 만약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면? 두 사람은 병태의 알리바이를 위해 그 시각 병태가 있었다던 정류장 근처 매점을 찾고 박효성 씨의 증언으로 죄 없는 한 청년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별거 중인 사모님과 따님도 이번 재판을 벌어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을 이용해서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 친구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봤다고 경찰한테 말했거든요. 그는 사실 병태를 봤었지만 경찰이 그 사실을 묵인한 것이었죠. 사실 오인 파기완성. 재판 다시 하게 됐어요. 제인은 태림이 시켜 경찰의 악행을 조사하러 갔을 때 만난 그를 알아보고 수고했어. 저 사람 혹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가 실전이야. 디엔 최 회장은 불기소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개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개태 수혜자가 있습니다. 강기석 변호사라고. 주경은 태림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제자인 기석을 포섭하려 하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승낙 받았고요. 혹시 강기석 변호사? 실사! 병태의 재판에 나서는 두 사람. 꼴통, 쪼다. 평소 피해자에게 이런 말들을 들어왔었죠. 검사는 병태가 당했던 괴롭힘을 이야기하고 사건 발생일인 2018년 11월까지 했던 아르바이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횟집, 주방, 보조, 김밥집 배달, PC방, 청소, 레스토랑, 주차 요원 등등 업주들에게 수시로 폭행까지 당한 곳은 7군데입니다. 태림은 병태가 이런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동기가 되지 않는다 말하죠. 취조 중에 의자를 걷어차거나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등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문제는 그 진술
진술 녹화 자료가 없다. 진술 녹화실 리모델링 관계로 김병태 군은 분명 녹화 카메라가 잘 돌아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착각이겠죠. 뭐야 그렇게 신나? 자신을 성희롱했던 변호사와 마주치는 제인. 자신 있으면 또 까불어 보든가. 한편 B&G 로펌으로 출근하는 기석. 어떤 전략을 가는 게 좋겠나? 잠시만요. 알지리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파리가 날지 않는 날엔 화살을 들어라. 이미 진행 중인데다 우리는 숟가락만 얹죠 뭐. 법원에서 기석과 마주치는 제인. 선생님, 강변입니다. 태림도 자신의 제자였던 기석과 마주합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일하게 된 로펌 분들입니다. 벌써들 만났고. 그리고 그가 B&G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또 봬요. 태림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건 장소에서 15km 떨어진 증인의 매점에서 커피를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새로운 증인을 요청하는 검사. 밤 11시 50분경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병태가 정류장에 있던 시각 정류장 근처 매점에서 커피를 샀다 말하고 동생이 차로 마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제 블로그에 쓴 일기와 사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저 기억납니다. 아 저 해골 목도리. 강기석이 그 친구 말이야. 그 제법 하는구만.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수제자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그동안 내가 겪은 건 그렇게 무심했나? 그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몰아간 책임은 대표님한테 있고요. 태림이 B&G를 나가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듯한데요. 네가 숨긴 거지? 네가 뭘 숨겼는지 말하라고! 숨기긴 뭘 숨겼다고 그래? 알면서 정의로운 척! 완전 화보 아니니? 놀부들 있네. E&G 시니어 변호사 윤상구야. 오늘부터 내 어서 역할 하게 된 분이시죠? 어쏘? 대표님 지시야. 상구는 기석의 보조 변호사로 배치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순 없고 이게 어제없이 어디 갔지 이거? 이게 매일매일 써야 하는데 몰아쓰다 보니까. 사무장의 말에 힌트를 얻은 제인은 그날 일을 기록했다던 증인의 블로그를 조사합니다. 경찰이 병태를 폭행했다는 증거를 찾는 제인. 한가 한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주머니뿐이에요. 제인은 태림이 했던 것처럼 그녀의 감성을 자극하고 영상 녹화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가 뭐야? 듣기론 두 사람 꽤 잘 지냈다던데. 최고를 이겨야 최고가 되니까. 기석은 스승이었던 태림을 이기고 싶어 하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인은 이전심에서 나왔던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 근거는 매일 블로그에 쓰는 일기인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셨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여기 뿅가리 분식점은 그날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날짜가 잘못된 내용이 많았죠. 사건 당일 버스 정류장에 계셨던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동생한테 확인했더니 분명히 그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의 알리바이를 뒤집다. 이 기사가 나고 증인의 블로그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태림은 증인남매가 블로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짚고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사업의 실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저기 계신 동생분도 같은 생각일까요? 사건 당일 신미경 씨 집 앞 골목에 설치된 CCTV입니다. 신미경 씨는 동생의 차를 타고서가 아닌 혼자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변론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확보한 취조 CD 파일을 보여줍니다. 비록 화면을 복구하지 못했지만 음성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바로 봐봐! 내가 같은 놈들 상대한 지가 자그마치 30년이야. 그렇게 재판에서 승소하는 태림과 제인. 정확히 말하면 서재인 변호사한테 진 거죠. 서재인이 없었다면 괴테가 1패를 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상구는 태림을 습격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에 태림에게 달려들고 리투아니아 유도협회에서 코치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무장. 그렇게 억울하면 진범을 찾아와. 병태야. 고마워. 넌 꼭 해줄 줄 알았어.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그래. 그리고 태림은 상구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하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시끄러. 이거 본다고 밤 꼬박 샜잖아요. 제인은 정보원 이수가 봤다는 CCTV를 열어보는데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병태처럼 보이는 사람이 찍혀 있었죠. 이거 사건 현장 근처죠. 살인자 풀어줬을까봐 겁나? 우린 신이 아니야. 그저 변호사일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뭘 믿어야 하는데요? 네 스스로 찾아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계속 싸울지 포기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다집니다. 닭똥집 시키신 분! 여기요. 포장마차에서 상구와 마주치는 제인. 똥집 떨어져서 이거 한 접시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합석을 하게 되죠. 2명 쓴 거 아니면 무행이야. 나 진짜 아니라니까. 진범 찾으면 확실해지겠죠. 찾아야지. 진범 찾아야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의견이 맞는 두 사람. 택시. 수도 없어. 얼른 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기석의 차를 택시로 착각합니다. 제가 또 성대모사 하나 기가 막히거든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다시 안 볼 사람인데 뭐. 기억 안 나? 강기석 변호사가 너 바래다 준 거. 제인은 기석이 자신을 데려다 주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왜 미탁이가 없냐고요. 무슨 일이야? 이분이 엄청 무서운 판사님이시거든요. 진범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휴가를 내야 되는데. 제가 어쩌건 말건 하시던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드셨는데요, 뭘. 제인은 쫓겨나기 위해 일부러 태림에게 진상을 부립니다. 재택근무 시키세요. 저야 너무 좋죠. 저도 선생님 얼굴 안 보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제인은 담당 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만 잠깐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하죠. CCTV에서 병태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찾아냅니다. 지난번에 강변 말대로 재판 결과 따져봤더니 확실히 제인 씨 역할이 꽤 크더라고. 예, 강기석입니다. 서재인 씨. 제인은 사과를 하기 위해 기석과 만나고 어젠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재밌었는데요, 뭐. 어떻게 2년이나 그 인간하고 지냈냐고요. 그렇게 선배가 싫어요? 기석 씨는 좋아요? 기석 씨? 딱딱하게 변호사님 웃기잖아요. 제인 씨. 돈도 나는 그 인간이 좋냐고요. 제인 씨는 왜 외형적인 것만 봐요? 태림에 대한 질문만 계속하는 제인. 저한테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아니요. 제인 씨는요? 없죠. 이거 합성 불법 아니냐고요. 이 사람이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제인은 지난밤에도 기석에게 주정을 부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잘도 모아왔네. 경찰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죠. 현장에 불법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림은 그녀를 내보내려 하지만 정 내쫓으려면 물린 돈 다 까주시던지요. 뭐? 사무장은 두 사람에게 일을 쥐어주며 진정시킵니다. 돼지꼬리를 왜 달고 계셨던 거죠?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랬죠. 사장에 의해 꼬리 모형을 달고 다니던 회사원이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창립기념일에 이벤트성으로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못하겠다고 건의 안 하셨죠? 하지만 건의를 한 사람들은 모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에 부당 노동행위까지 해당되니까요. 하지만 태림은 그 사건을 맡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날 고용할 자격이 없어. 네, 서재인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요? 제인이 초짜 변호사임을 알게 된 의뢰인의 동료가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려 한 것이었죠. 그때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장에게 향하고 제인에게로의 의뢰서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태림은 파업 중인 직원들의 회사로 향하는데요. 해선 육가공 대표 오칠수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림은 직원들과 상대하는 사측 변호사로 서류합니다. 서재인 선생님, 다른 의료가 들어왔습니다. 맞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어. 네가 그토록 격렬해 맞이 않는 대선 그룹과는 꼭 참석할 것.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야 차차 알게 될 걸. 받아들이죠, 그 조건. 그리고 태림과 제인이 맡은 사건을 알게 되는 BNG. 지금 당장이야 갑질이라는 이슈로 부각됐지만 적당한 합의선에서 끝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자네가 그런 초짜를 상대한다는 게 기석은 제인이 맡는 사건을 맡으려고 하죠. 실제 수임이야 서재인 씨가 했지만 결국 고태림 사무소 이름이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대선 쪽은 윤상구 변호사한테 맡기시죠? 예, 대표님. 기석 대신 상구가 태림의 상대 변호를 맡게 됩니다. 드디어 내 진가를 인정하신다고 그거야? 상대가 자기란 걸 알면 배신감 때문에라도 개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 계산한 거잖아. 여전히 제인 씨를 과소평가하시네요. 개인적 절박함이 없는 사건에서도 같은 능력치를 발휘할까? 좀 그게 궁금해서요.
지난밤의 술주정 때문에 기석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제인. 이번 사건은 뭔데? 제인이 맡은 사건은 결혼을 앞둔 부부와 얽혀 있는데요. 누구 많은 사람이야? 최현지 씨와 사귀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지 씨. 하지만 신부는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신부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인의 의뢰인이었습니다. 파혼의 위기를 맞이했고 겨우 다시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어차피 하기 싫어했어요 그 결혼. 파혼 위기 때문에 있었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죠. 그날 이전에도 밤낮으로 원고인 최현지 씨 주변을 맴돌고 따라다녔다는데 제인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말하지만 잘못한 거 없어요.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영업도 좋지만 이딴 걸 시켜? 상구는 의뢰인의 마음에 자신이 일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이입하고 그만합니다. 사무장님은 여기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제인은 사무장이 태림 밑에서 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지요. 대성그룹권에 참여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 제인 씨는 왜 외형적인 것만 봐요? 제인은 태림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며 합의 장소로 향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태림은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소수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머지 310명의 직원들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메꿔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끌어주며. 직원들은 경영진의 퇴진을 원했죠. 오늘 제 방 앞에 떨어져 있더군요. 제 퇴진을 원하는 직원들의 연판장입니다. 전 사실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영업 방침을 그렇게 싫어할 줄도 몰랐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드리죠. 저 인간이 여긴 어쩌고요? 날 저격한 대가로 초호화 대접을 받는다고? 청출어라. 이 스승을 넘어서는 게 곧 은혜 갚는 일 아닐까요?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는 거야? 제인 씨요? 삐약삐약. 그리고 태림의 말에 흔들리는 직원들. 우리 대신 일하는 동료들 보기도 그렇고 아까 사측 대표로 나왔던 변호사는 그 인간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약해진 저 윤상구를 믿으십시오. 태림은 오늘도 정보원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뭘 열정적 애정남인가 찌질한 스토커인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주의에 퐁당 다이빙에 허우적거리는 너한텐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누가 패배주의에 빠졌다 그래요? 버스에서 여자 엉덩이 만진 놈이 변호해달랬어. 싫거든요? 태림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제인의 편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판사도 아니면서 네 의뢰인한테 이미 판결을 내린 거지. 지는 날엔 그 즉시 해고야. 서변 사건에 신경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기석이 제인의 상대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부러 더 혹독하게 대한 것이었죠. 제인 씨. 기석을 피해 도장으로 도망가는 제인. 서 변호사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웨딩 촬영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측 변호사를 맡게 된 강기석입니다. 제인 또한 기석이 상대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하신다고요? 네, 돈보다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상구. 재판에 가봐야 제대로 판결 난 게 한 건도 없잖아. 거기다 우리처럼 돈 때문에 강자 비유나 맞추는 변호사도 한몫하고 있고. 오랜만에 변호사다운 모습을 보이는 상구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비밀 무기 상황 잘 보고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태림은 불이익을 당해 지방으로 발령났다는 직원을 찾아오고 거래처 여직원과의 불륜이 발각된 게 원인이라는 걸 회사 측에서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한 잔 드리죠. 홍승주 씨가 구매 단가 조작, 출장 내역 위조 등으로 매사를 받던 처지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약속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합의를 제시합니다. 차차 알게 될 거라는 게 이거예요? 잠시나마 선생님을 믿어보자고 생각한 제 자신이 정말 너무 한심하네요. 무슨 문제 있어? 이번 재판 잘 해낼까 그런 거예요. 이기는 놈을 봐. 가까이에 있잖아. 이기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대성그룹 파업 참가자가 70명이 넘었답니다. 자, 그럼 슬슬 네가 말한 정의의 실체를 확인하러 가볼까? 두 번째 합의 모임이 시작되고 동물 마케팅에 대해 오 대표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틈에 심어두었던 이수까지 나섭니다. 그리고 저분들도 사실 지나친 업무 강도 때문에 여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주경이 준 비장의 카드를 쓰는 상구. 1년 전 본사에서 열린 그룹 사장단 회의록 당시 오 대표는 동물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교육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할 수 없군요. 그 사장단 회의가 있기 한 달 전
회사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회의 이전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했던 회사. 여러분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 회의록에 적혀있는 오 대표님의 제안 때문입니다. 동물 흉내를 내서라도 위기를 타개하겠다. 대표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회장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죠. 당시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던 오 대표님의 사진입니다. 직원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영 씨. 오 대표가 퇴진하고 자신이 대표가 되면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이태성 전무한테 약속받으셨죠. 게다가 직원 대표는 승진을 위해 파업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진심을 다했던 상구는 상심하고 제인 또한 뜻밖의 결과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수고했어. 이번에도 사건 해결에 한몫한 이수에게 돈을 건네는 태림. 그거 다 사실이에요? 이게 뭔지 아나? 지방에서 대선 육가공 대리점을 하던 남편을 사고로 잃고 요즘 파업이니 동물농장이니 하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다더군. 사건의 단면만 본 제인에게 그 너머의 일을 이야기하고 창작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태림이 지어낸 것이었고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야.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왜 갑자기 달라지셨죠? 그날은 왠지 저를 안 믿는 것 같았거든요. 태림의 말을 들은 제인은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다른 태도를 보이죠. 열심히 할게요. 한편 태림을 습격한 범인에 대해 알아보는 주경. 다행히 오토바이를 추적해봤더니 빌려줬다는 정비소를 찾긴 했는데 주경은 정비소에서 잠복을 하고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쫓는데요. 형사야? 그 비슷해. 아이씨, 어디 간 거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흐릿한 사진으로 어떻게 찾겠어. 제인은 현장에서 찾은 라이터에 적혀있던 클럽을 찾아왔지만 별 소득이 없었죠. 자세히 보니까 병태 아닌 것 같아. 화장품 냄새인가? 문신? 그 민 실장이 준 그 서류 그걸 꺼내자마자 괴테가 기다렸다는 듯이 판세를 뒤집었어. 상구는 주경을 의심하며 그녀의 사무실로 숨어들고 주경은 낮에 봤던 범인과 기석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 전에 그 사람 누구야? 제가 개인적으로 일 시키는 친구인데요. 혹시 그 사람 인적사항 좀 줄 수 있어? 너? 그 이쪽도 지켜야 할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석이 그에게 받은 것은 신부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편 대하는 상구에게 제인의 사건에 태림이 어떻게 관여할지 알아내라 말하고 계속 어쏘 노릇이나 있을 거예요? 알아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깨졌죠? 태림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만 좀 하시죠. 이런데도 별게 아니야? 제인의 사건 공판이 시작되고 태림은 판사를 보고 적잖이 놀라는데요. 이거였어 하필. 제대로 한풀 재판 되겠는데? 온이월 서리 정도로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피고 홍민철 씨와 대학 동창인 김나영 씨는 홍민철 씨가 3개월 동안 밤마다 집 앞에서 기다려 공포감을 느꼈고 기석은 피고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홍민철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분들 3분의 진술서입니다.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 태림은 무언가 신호를 보내지만 거기 방청객분 일어나서 벽 보고 서 계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방청의 자유 차원에서 전 이만 퇴장할까 합니다. 지금 방청객께서는 심각한 질서문란 행위로 감치 1시간에 처합니다. 안 해! 못해! 감치 6시간! 결국 쫓겨나는 태림. 사귀게 된 것도 현지 씨가 제게 영화표를 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제 옆자리 표를 구해서 앉더군요. 두 사람의 주장은 연애와 스토킹으로 계속해서 엇갈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사님! 제인은 판사를 찾아가 태림에 대해 사과합니다. 같이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우호적이거나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감치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면 그러겠다고 전하세요. 제인은 태림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왜? 사과를 하려면 쥐가 해야지. 제발 그만두세요. 그러다가 또 감치당한다고요. 판사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너 찾다고 일어나 본데 그거 히스테리야. 두 사람은 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내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구류일에 왜 아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하지 그래? 가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과거 연수원 시절 왜? 태림이 전화 안 받아?
약혼자 놔두고 야반 도주라도 했겠냐? 그녀는 태림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을 보았고 시작하지. 상구는 태림이 했던 사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따가 야구 사인을 보낸다고? 그렇다니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죠. 당장 안 나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도 그분한테 전화할 수밖에요. 하지마. 너 그거 내려놔. 야. 누나. 어떻게? 어서. 상구는 천안 매부 관계를 이용해 보조 변호사에서 벗어나죠. 재판에서 아주 제대로 두들겨 맞으셨다고? 이기고 지는 게 다는 아니라고요. 이러시는 거 전부 기석 씨가 선생님 배신한 것 때문이죠. 이런 작은 민사 사건을 로펌인 미엔지가 맡았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패소하시면 고태림 사무소가 졌다고 하겠죠. 제이는 의뢰인이 스토커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완전 변태 스토커예요. 알겠습니다.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기석을 만났었고 홍민철 씨 때문에 남자친구분하고 헤어지셨죠? 제가 민철 씨를 좋아해서. 스토킹이 아니라 그녀가 의뢰인을 좋아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제자리로 돌아갈 기마저 잃게 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그렇게 기석은 그녀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폴라로이드요? 네. 기석은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들에 대해 물어보고 민철 씨가 억지로 찍자고 해서 보기도 싫어서 태워버렸어요. 근데 한 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석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예, 최현희 씨. 이 결혼 지키고 싶으시죠? 제이는 이전에 태림이 맡았던 파업권 관련 문서를 발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폐기할 서류가 돼서 네, 강 변호사님. 제안 사항이요? 기석은 피고가 모든 것을 인정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공식적인 합의서가 아닌 개인적인 약속이고요. 이 재판 끝나고 모두가 불행해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좀 알아봤어? 상구는 주경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았고 조직원이 최소 100명은 됐을걸요? 암튼 거기 두목이었는데 그때 때린 인간 이런 문신이 있었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주경 변호사님. 어째서인지 계속 그녀를 피하던 주경은 결국 판사와 마주하게 되고 저하고 태림 씨 악연 때문에 이번 재판 비인지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방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저기 판사님.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이젠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제이는 기석이 한 제안에 대해 고민합니다. 선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상대 선수 와이프 걱정이나 하는데 무슨 경기가 되겠어. 네, 수고들 하셨어요. 판사님, 복수하신 거예요? 사과? 그녀는 복수가 아닌 사과를 잔뜩 놓고 갔는데요. 약혼, 배신, 이별이요? 그래서 태림 씨만 보면 치가 떨렸던 거예요. 제가 알던 스토리가 잘못됐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양다리였어요. 그녀는 태림 몰래 첫사랑을 만나게 되어 계속 갈등했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한 태림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배려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랑도 잘 안 됐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작하는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서변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난 믿어요. 그 안에 삐딱하지만 자신만의 정의가 있다는 걸요. 태림은 상대 측의 제안에 흔들리는 제인을 혼냅니다. 그런 일 겪고도 여전히 사람들 말, 표정, 눈물에서 진실을 찾겠다는 어리석은 널 보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그 매일 마트에서 만나는 아주머니가 제 번호를 달라지 뭡니까? 매일 같은 마트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절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제이는 사무장의 말에서 다시 한번 힌트를 얻죠. 내키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변호사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제이는 기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최현지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다고 했죠? 그 할머니, 이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 그녀는 계속 모른다며 제인을 쫓아내고 아유 맛있겠다. 1,000원어치 주세요. 그 썩을 놈 땜시 그 처자 결혼 못하면 안 되잖여. 이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그 목도리 손자분이 선물해줬나 봐요. 그놈 이름 뭐더라? 강변? 그녀 또한 기석이 이미 손을 써두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 말에 속았다고? 패소 확정이군요, 사무장님. 그것 준비해 주세요. 혹시 이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아이 세탁소는 비주가 죽겠는데. 어? 세탁소 사장은 신부가 맡긴 옷을 건넵니다. 주머니 들어있었던가.
기석과 신부가 찾던 한 장의 사진은 그곳에 있었죠. 저희 제안 거절하신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까지 걱정하는 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마지막 공판이 시작되고 홍민철 씨가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작되는 관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현지 씨, 그만요. 저 혼자 멋대로 오해해서 두 분의 결혼식에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부를 위해 더 이상 재판을 이어나가지 않길 선택하죠. 저렇게까지 부정한 현지 보니까 제가 했던 사랑이 너무 한심해서요. 아주 처참하게 패했군. 어차피 해고잖아요. 의뢰인 본인이 원해서 결과가 바뀐 거니까 이번만큼은 면책해주지. BNG는 태림을 이겼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택도 없는 소리! 고태림 사무소와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태림이 준비한 것은 바로 이 해명문이었죠. 신경 쓰이시나 봐요? 축하해. 선물. 한편 경찰서에서는 병태의 사건 관련 사진들과 제인이 찾은 라이터가 전해지고 그 여자 어디 있어? 또 죽고 갔죠? 따라와. 잠시만요. 서리가 제인을 대신해 증거품들을 전한 것이었죠. 이런 사진이 있더군요. 당신이 풀어준 거야. 살인자를. 누가 진범이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잡아두는 거 녹화까지 하시면서? 태림이 제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밥 먹었어? 아까 먹긴 했는데. 알았어. 선생님도 예전에 의뢰인 못 믿어서 하수구에서 13시간 숨어 계시다가 예전에는 제인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태림. 그리고 파업 사건의 회사 대표가 저지른 횡령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선 유가공 대표가 구속이 됐군요. 모르는 척 하시긴. 여기 익명의 제보자가 선생님이시죠? 밥은 먹었어? 태림이 나오는 꿈을 꾸는 제인. 감동 먹은 거네 그거. 근데 갑자기 웬 책? 심심풀이로 법률 상담이나 좀 해보려고. 왜 또? 완패야. 괴태한테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안녕하세요. 먹었다고요 밥! 음악은 듣는 거야, 먹는 게 아니고. 제인은 태림의 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저 박수 받을 일 한 적 없는데요. 기석은 태림이 준 사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죠. 야, 술맛 좋다. 주인공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주경은 태림을 불러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경은 자신이 찾은 범인의 문신에 대해 말해주죠. 분명한 건 이놈 배우에 누가 있건 자기하고 우리 BNG를 싸우겠다는 거야. 난 배후건 악의 축이건 뭐건 아무 관심이 없어. 나한텐 이미 끝난 일이야. 제가 또 성대모사 기가 막히거든요. 제인이 생각난 기석은 포장마차로 향하고 기석 씨! 제인은 기석과 마주치죠. 선배한테 선 좀 푸고 하려다가 제대로 한 방 먹었어요. 항상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다가 승패랑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기석 씨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뒤로하는 거 맞네.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친구할래요. 네, 좋아요. 친구합시다 우리. 제인은 기석이 왜 BNG에 들어가서 태림과 싸우려 하는지 묻고 고태림의 제자가 아닌 변호사 강기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뭐야? 기석 씨! 다음 날 기석은 태림의 사무소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취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모셨어요. 늘 그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극 꼬미 남극 펭귄 걱정하면서 입맛 따시는 소리를 그리움이라고 하나? 두 사람은 오늘도 말싸움을 이어가죠. 제발 그만들 좀 하시고 식사들 좀 하시죠. 이거는 제인 씨가 갖고 계세요. 근데 의뢰인이 버리길 원했으니까 제가 버릴게요. 그때도 강빈이랑 식사하시면서 설전을 벌리곤 했지 않습니까? 사무장은 기석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런 추억의 시간까지 오염시킨 놈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픽 복원을 부탁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병태 아니죠? 제인은 CCTV의 인물이 병태가 아님을 알게 되죠. 경찰이 일단 보내두었습니다. 같은 놈이었어. 태림은 그가 자신을 습격했던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선생님 솜씨는 진짜 예술입니다. 만족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무장이 경찰에 보낸 메일을 삭제하죠. 한편 서리의 카페. 도둑 맞았다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내 노래야. 노래의 저작권을 도둑맞았다는 손님을 태림에게 데려가죠. 언제부터 이런 떨거지 영업까지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사무소 명성에 금이 간 거야? 도둑 맞았다면 누구한테요? 유명 작곡가와 아이돌에게 자신의 노래를 뺏겼다는 락밴드. 스윗걸즈라면 지금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룹이죠. 이번만 특별히 맡아보도록 하지. 수임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사건을 맡기로 하죠. 일단 수임하도록 하지. 착수금은 필요 없어. 승소금액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수임을 결정하는 태림. 우리랑 고문 계약 맺고 있는 디팍스 엔터테인먼트요. 거기 소송 들어왔는데 지금 괴테가 막 그걸 아까 뭘 전화왔어. 대한은 사건의 피고인 작곡가와 미팅을 하고 방 대표님이 이번 건 맡아주시겠죠? 하지만 상구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이 사건을 꼭 맡고 싶고 저작권 소송 관련해서 뽑아본 순위입니다. 30명 중에 25등. 이거 BNG에서 보내온 우편물입니다. 강기석 사건은 기석이 맡기로 하죠. 신경 쓰이지. 그 반대예요. 늘 이 순간을 꿈꿔왔었거든요. 만약 지면 만약 지면은 저는 BNG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죠. 뭐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강변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왜 흔쾌히 승낙했는지. 결국 이런 상황 만들려고 하신 거네요. 대한은 오직 태림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기석을 고용했고 지가 버린 쓰레기라도 남이 가져다 난도질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놈이거든. 재판이 시작되고 무엇보다 노래의 세계관이 흡사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태림은 두 노래의 가사가 흡사하다는 점을 증거로 듭니다. 멜로디 역시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럼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하지만 제이는 노래에 재능이 없었고 두 노래의 멜로디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함수 그래프입니다. 33.7%. 표절로 판정난 곡들의 경우 5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재판은 어땠습니까? 고전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잖아. 뭘 말이죠? 됐어. 시킨 내가 잘못이지. 의뢰인을 만나는 두 사람. 다음은 소피아 씨 구두 변론 차례라서요. 하나도 반해요? 꼭 정장 입고 와주셔야 돼요. 꼭. 일단 의거성을 증명하는 걸로 가자고. 피고가 의뢰인의 음악을 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해야 하지만 밴드 홍보를 위해서 제임스 박한테 음원을 보냈던 거야. 메일로든 USB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보냈어. 안 보냈다고? 하지만 의거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였죠. 의뢰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고 소피아 씨는 혹시 문라이트 하이웨이라는 팝송을 아십니까? 기석은 비슷한 테마를 가진 두 곡을 제시합니다. 창작이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신이 일생 동안 쌓아갔던 경험들이 곡에 묻어난 것이라 말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 노래라고 이 법정이라네. 이거 재판일에서 이기겠어? 경기할 거 없어. 난 도와주려는 거야. 상구는 제인에게 무엇인가를 건네고 너 나한테 빚진 거다. 법정에서 누가 노래를 해요? 유쾌하던데 뭘. 소피아 씨는 제가 정장 입고 와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 락커답게 입고 오라고. 법조계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겠지. 상구의 사무실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뭐? 54%. 상구가 제인에게 표절성이 증명되는 결과를 건넨 것이 들키게 되고 노래의 경우 단순히 수학적으로 풀어내기엔 그 변수가 많죠. 기석은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말하며 이를 이용하려 하죠. 아니 그럼 게이트에 들어간 건 상관없단 말인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하지만 태림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참 잘 믿어. 일부러든 아니든 저런 거에 매달려봐야 이 재판 못 이겨. 저기 사무장님, 이번 재판에서 기석 씨가 지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법조계 매장 이런 황당한 결말은 아니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겁니다. 역시 방 대표님이 에이스로 추천해 주셨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터뷰 한번 하시죠, 선생님. 이런 일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기석은 여론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선수를 쳤고 이 스윗걸즈라는 아이돌 그룹 팬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돈만 밝히는 더러운 변호사부터 죽여야 한다? 결국 태림과 의뢰인들은 협박과 피해에 시달립니다. 당분간만이라도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태림은 제인의 집에서 신세지게 되죠. 아 이런 비천한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 돈만 하는 영어보단 낫거든요? 당연하지. 아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하고 한판 할까? 서재인 씨 관계가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법 운치 있는 집이군요. 고개 팍 숙여. 들키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을 승소로 끝낼 수 있을까요? 리갈 하이는 돈을 밝히는 변호사 테림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변호사 제인이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돈과 승소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테림의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주며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두 주인공의 모습과 그 사이에서 서로에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림이 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가볍고 재미있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JTBC 홈페이지에서 전회차를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